이때 당시 바티칸 그리고 무솔리니 정권이 이 비행체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심지어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인지를 하고 보관에 가담했다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조용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잉맨인데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작품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스클로저 데이 리뷰를 올렸었죠. 음모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니까 저는 존중을 하고요. 물론 상처는 받지만 어쨌든. 근데 오늘은 왜 다큐멘터리냐, 사실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The Age of Disclosure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비드 그루시라고 미 공군 소령 출신의 아주 엘리트인 인재가 2023년에 미국 청문회에서 UAP에 대한 어떤 대단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2025년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제가 오늘 리뷰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랄까요? 대폭로의 시대? 정보 공개의 시대? 뭐 그쯤 되겠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약 10만원가량을 들여서 다 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어디까지나 다큐멘터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보가 100% 다 옳다는 보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계인 음모론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뭐 외계인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섞여서 고위층으로 위장한 어떤 도마뱀 형태의 외계인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사실 외계인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아누나키들이다 등등 여러가지 외계인에 대한 설들이 있죠. 현재 공식적으로 가장 공식력이 높은, 그러니까 미국 청문회까지 나와서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 떡밥을 꽤 놓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떡밥에 대해서 지구 온라인 최신 개정판으로 나온 정보가 바로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인터뷰들을 전부 종합하면 한 줄 요약으로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비인간 지능체의 실체와 그 기술을 확보했으며 그 진실을 약 80년간 숨겨왔다. 딱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야? 그 맨인 블랙 스토리잖아.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는 아직 UFO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전혀 믿지 않는 눈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게 3년 전 떡밥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목록이 꽤나 흥미로운데, 미 해군에서 11년 동안 복무한 사람, 최첨단 전투기를 18년 동안 몰았던 전투기 조종사들, 마약 단속, 스파이 방지, 테러 대응 현장을 20년 이상 지휘한 군사정보 전문가, 미국 16개 정보기관 전체를 총괄한 제4대 국가정보국장, CIA에서 25년간 최고 등급 기밀을 주무른 고위관리, 32년 동안 복무하고 해군 일성 제독으로 전역한 지휘관, 미 국방부 장관 대행, 28년 동안 극비 UAP 프로그램에 참여한 천재 물리학자, 스탠포드 의과대학 면역학의 권위자,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미국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떠오르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이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건 진짜 팩트고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정보가 늦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말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은 인류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성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지능체가 존재하고 이미 오랫동안 우리 지구와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정말 자기 직업과 커리어를 내던지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걸고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루 엘리전도라는 어떤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군사정보 전문가예요. 2009년에 이 사람이 극비 UAP 프로그램의 스카우트가 됩니다. UAP는 뭐냐면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확인 비행 현상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고요. 요즘은 UAP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어쨌든 또 한 사람, 제이 스트래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군에 입대해서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렇게 차례차례 올라와가지고 국방정보국에서 항공우주전 사령관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보고서들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 뭔가 이상한데? 정부에서 뭐 따로 지금 조사하는 게 있나? 하고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니 미군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리 지금 미군의 기술력으로 추적조차도 힘든 이 말도 안 되는 비행체들이 날아다니는데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걸 조사하는 기관이 없다고?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저게 대체 뭔지를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AATIP, 이른바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상원 의원한테 자금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UAP를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아니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요? 뭐 적국의 비행기일 수도 있고 비밀 병기일 수도 있고 그냥 풍선일 수도 있고 이거 정말 면밀히 조사해본 거 맞아? 천천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가 그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이 영상들은 우리가 뉴스나 어떤 유튜버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 영상이거든요. 2004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레이더에 2주 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 포착이 되던 어떤 물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보내서 접근을 해보니까 길이가 한 12m 정도 되고 흰색 알약 모양의 물체가 수면 위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개도 없고 배기구도 없고 어떤 추진 수단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 조종사가 아니 저게 말이 되나? 하고서 전투기를 가까이 몰고 가니까 이 물체가 갑자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면 위에서 갑자기 2초 만에 사라진 거야. 그 카메라를 보고 과학자들이나 참모진이 측정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속도를. 근데 그 속도가 시속 32,00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시속 51,500km로 이게 추진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엔 추진체도 없고 날개도 없고 배기구도 없어. 이때 당시 전투기를 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거 아니야. 미국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야.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속도가 나오는 건. 그리고 이 목격 사건 말고도 2014년쯤 버지니아 해안 근처에서 해군이 전투기를 또 모으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전투기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이전에는 APG-73이라는 걸 썼는데 APG-79라는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전에 쓰던 레이더에서는 착이 안 되던 물체들이 갑자기 감지가 되는 거예요. 허리케인 한 가운데에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있는 물체, 높이 24,000m에서 우주의 경계선에서 수시간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고 이게 2주 넘도록 이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엄청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국들이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켜가지고 뭔가 그들만의 비밀 병기, 비밀 비행 물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 상공에 날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AATIP에서 10년 동안 이 UAP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냈는데 이 UAP에 대한 5가지 공통된 어떤 특징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5가지 특징이 현재 인류 문명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거야. 그 5가지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극초음속 속도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초음속 비행기가 대기권 안에서 낼 수 있는 한계 속도는 마하 5에서 6 정도예요. 지난 10년간 미군 레이더에 잡힌 그리고 카메라로 잡힌 UAP의 속도는 마하 50을 넘었어요.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따르면 마하 5도 지금 빡센데 대기 밀도가 높은 저고도에서 마하 50으로 달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체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여태까지 관찰한 결과 UAP는 그런 찌그러짐이나 심지어 표면에 열이 감지된 적도 없어요. 너무 멀쩡하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간 가속.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빨랐던 정찰기가 SR-71 블랙버드라는 정찰기였는데요. 얘가 마하 3의 속도로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유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미국 오하이오주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회전 반경이 필요해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관성이랑 운동량을 기체가 버텨내면서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요. 그 한 번에 이렇게 팍 해버리는 이게 뻥 뭐 엄마 속 터지는 소리 뭐 이렇게 터질 거 아니야. 근데 UAP의 특성은 마하 수십의 마하로 날아가다가 속도가 전혀 줄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거의 90도로 운동량의 손실 없이 0.1초 만에 순간 가속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행기는 이렇게 기동을 해야 되잖아.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그리고 세 번째, 초고중력 가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탑건 같은 영화를 보면은 조종사들이 공중전을 할 때나 어떤 고개를 할 때 조종사의 몸에 가해지는 중력 때문에 중력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구 중력의 9배가 최대야.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산소가 딸려가지고 블랙아웃이 온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다고 쳐도 전투기도 중력이 20G를 넘어가면은 날개가 찢어지고 비행기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UAP가 보여주는 회전하고 가속을 물리 공식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하면 최소 수천 G, 말도 안 되는 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들었다, 또는 이게 무인기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체를 넣었다면 뼈랑 조직이 전부 다 그냥 주스처럼 으깨져야 되고, 비행기라고 해도 선체에 손상이 가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얘는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네 번째로 낮은 관측성과 신호 관리가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비행체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제트 연료를 태우든지 아니면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뭔가 이렇게 연소를 시켜야지 출력을 얻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심지어 음속을 돌파할 때는 소닉붐 현상이 일어나죠.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을 땐 그 열 에너지 때문에 배기가스가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UAP는 마하 수십의 속도로 영공을 가로지르는데 비행운도 남지 않고 폭발음도 나지 않고 완전한 무소음에 미군이 적외선 카메라로 추적을 해도 열원이 잡히지 않고 주변의 대기 온도랑 완전히 똑같거나 오히려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상공이나 우주 공간을 아무런 속도 저항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바닷속으로까지 잠수할 수 있다. 가뜩이나 물도 공기의 밀도 때문에 이게 비행이 빡센데, 물은 공기 밀도의 800배란 말이야. 2013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동그란 UAP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바다로 수직 진입을 했는데도 물보라, 파도, 어떤 반응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던지면 그 주위에 물거품이 일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마치 그 물 안으로 콩과하듯이 들어가는 거야. 루 엘리존도라는 아저씨가 여기에 대해서 칠판에 적고 막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조사를 하고 어떠한 결론에 이릅니다. 얘네는 날개나 엔진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다. 이거는 어쩌면 기체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왜곡해서 어떤 중력 워프 거품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만든 추진체 시스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변 공간을 왜곡해서 공간을 찢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든 공기든 우주 공간이든 저항이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5가지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비공식적인 어떤 변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UAP하고 인간이 접촉할 때 어떤 생물학적인 부작용이 난다는 거예요. 스탠포드대 의과대학에서 저명한 뇌과학자인 게리 논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CIA랑 대형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극비리에 뭔가 이상한 의료 데이터를 받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준 거죠. 잉맨이라는 어떤 남자의 생체 기록인데요. 분석 좀 해주시죠. 근데 그 의료 데이터는 영공에서 UAP랑 너무 가까이 접촉했거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물체에 접근했던 군인, 파일럿, 정보 요원들의 MRI 진료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란 교수가 뇌사진을 분석했는데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이 접촉한 사람들의 뇌 중심부에 있는 피각 부위의 뇌세포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서 영구적인 흉터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머리를 어떤 거대한 전자레인지 속에 넣고서 돌려버린 것 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미상의 고주파 전자기 복사선에 노출됐다 라는 게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요원들은 접촉한 직후부터 환각, 불면증, 좀 말이 어눌해지고 전신 근육이 마비되거나 면역체계가 좀 무너져 내리거나,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암, 골수 파괴가 일어나고 접촉 후 7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까지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아직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신은 못하지만 추정컨대 이 UAP가 내뿜는 어떤 정체불명의 공간 왜곡 버블은 인간한테 엄청 치명적인 방사능 무기 같은 걸 수도 있다 라는 결론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데이터를 들고 국방부 지도부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상에서 벗어난 어떤 저항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효과가 낙인이었습니다. UFO라는 단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음모론적인 분위기라든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고위 지도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를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UFO에 대해서 어떤 법제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을 시키면, 야, 저 사람 뭐 바보야? 뭐 갑자기 뚱그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가 입혀지기 뻔하니까 이 국가 안보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안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개인의 이미지를 먼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중에 일부가 UAP라는 문자를 악마로 생각한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엘리존도가 그 건물 복도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존도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악마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들은 악마고 지금 사탄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 UAP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카테고리,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UAP보다 무서운 게 그 뒤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하던 와중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시스템적인 어떤 구조물을 만난 거야. 그건 바로 레거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한 바로는 1947년부터 UAP 추락 사고 수습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그 단체가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를 정도로
국방부 장관, 의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시스템적인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조직인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나 고위 관료직들조차 이 구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숲을 보지 못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조사한 바로는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IA. 근데 CIA 국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CIA의 과학기술국에서 이 모든 포트폴리오를 총괄 지휘하는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즉각 배치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그 특수부대가 실질적으로 UAP를 현장에서 직접 수거를 하며 그걸 수거하는 순간 이걸 기밀로 분류할 권한을 가짐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발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부의 역할도 있었는데 이 에너지부에서는 핵이나 방사선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역할이 따로 있었어요. 원자력 법에 기반한 독자적인 보안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계 자체가 국방부나 정보기관의 일반 기밀 분류 체계에서 벗어난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나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체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방위산업체들에서는 미 공군에서 회수한 이 UAP들을 역설계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온갖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레거시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제로 비인간 존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존재가 두 종류의 종으로 나뉜다고 해요. 이 두 종류 중에 한 종류가 레거시 프로그램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 종은 추락 사고 현장에서 시신으로 수습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1947년부터 이 은폐 공작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보도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참 재밌습니다. 외계인 음모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인 로즈웰에서 발생한 UFO 추락 사건. 이게 1947년에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현장을 수습한 당시 행정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걸 딱 보고서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야.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이 UAP가 보유한 기술력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방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영공을 드나든다 라는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은폐를 시작했다라는 설입니다. 로즈웰 사건 몇 달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안보법에 서명을 하고 이 법으로 미 공군과 CIA가 창설돼요. 저도 몰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활동하던 그 비행기들은 전부 육군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공군이 제대로 창설된 건 1947년부터였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두 기관의 창설 배경이 어떤 전쟁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심에 UAP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투명하지 못하고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야. 트루먼이 CIA를 설립하고 나서부터 독자적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에서 벗어난 권한이 부여되고 이것 때문에 의회, 사법부, 대통령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림자 정부의 기반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과의 경쟁 때문에 냉정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련보다 이 기술을 먼저 역설계해야겠다라는 집착 때문에 비밀이 더 단단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 어떻게 믿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신빙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그것도 여러분의 몫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 은폐의 역사가 1947년이 아니라 1933년에 바티칸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어요. 데이비드 그러시가 미국 청문회에서 내부 정보를 공개할 때 인류 최초로 UAP 레거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34년 이탈리아 마젠타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바티칸 그리고 무솔리니 정권이 이 비행체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심지어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인지를 하고 보관에 가담했다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조용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핵심부인 바티칸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비밀을 역사 뒤에 감추고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CIA 국장 출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이걸 알게 돼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현직 관료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알 필요 없다. 당신에겐 권한이 없다. 라는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 대행 출신의 증인도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떠한 정부기관의 관계자가 전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 대행인 나에게 UAP 주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보를 차단했다 라고 증언한 거야. 근데 이건 하극상이고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엔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CIA 국장은 어쨌든 4년이나 8년 지나면은 교체가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CIA 국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CIA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실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든 말든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건 알릴 의무가 없다라고 그런 초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비밀을 통제해 온 거죠. 그리고 또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아닌 고지능 생물체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시스템을 원격으로 껐다 켰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다수의 증인이 공통된 폭로를 했습니다. 어떤 증인은 이 미상의 비행체가 ICBM 발사관 바로 위에 50피트 상공 위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정지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완전히 정지해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에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아틀라스 D라는 미사일의 비행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나타나서 시속 8,000에서 9,000마일로 말도 안 되게 선회하면서 탄두가 날아갈 때 그 주변을 엄청난 속도로 레이저로 찍고 갔다는 거야. 여러 각도에서. 근데 그 광선을 맞은 모의 핵탄두는 그 자리에서 제어력을 잃고 추락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증언이 아니라 그 당시 보잉과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60대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 현장에서 벌어졌대요. 그리고 또 어떤 공군기지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증언이랑 비슷하게 무광의 검정색 직사각형의 어떤 미상의 물체가 추진 시스템도 없고 창문도 없고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약 45초 동안 정지해 있는 것을 동시에 다 목격한 거야. 근데 이런 주장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명씩 여러 번도 아니고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여러 번 발생했고 그 증언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80년 동안 숨길 수가 있을까? 로스웰 사건 이후로 이 미국의 그림자 정부 레거시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했다고 합니다. 1번 무조건 부인하고 2번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공격을 가하며 3번 대량의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진실을 거짓 사이에 숨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시장에 정보를 유포시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낙인을 찍어서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음모론이나 믿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Do you believe that the recent spike in UFO encounters? I get the UFO question? Yeah, you do. Come on, There man. you go. 그리고 그 증인이 나오기 전에 그런 증인들에게 철저한 기밀 유지 계약이라는 사슬을 채워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낙인을 찍을 때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 낙인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박살을 내야겠죠. 이미지를 박살을 내려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좋겠죠. 그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매체 양산소는 미국의 할리우드입니다. 이 할리우드 산업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 문화 속의 UFO를 오락거리, 조롱거리, 음모론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폐 체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민간 방위산업체의 기술 이전이었어요. 정부 기관은 정보공개법에 강제로 적용을 받아서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를 까야 되는데 민간 기업은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자 사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기업들은 정부에게서 넘겨받은 이 UAP 기체를 연구할 때 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분할된 부품들을 보고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조차도 자기가 연구하는 파편이 전체 비행선의 어떤 부위인지 원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평생 그 작은 쪼가리만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를 철저하게 조각내서 격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그 그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객 전투가 일어나는데 담당 자리에 있던 정부 관료들이랑 1세대 핵심 연구자들이 오래전에 은퇴하거나 사망을 하면서 원래 기술 출처의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반면 법인체인 민간 방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기원의 실체도 모르고 그냥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고 독점 권력만 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미국 정부랑 의회조차도 민간 방산 기업 그 밀실 속에 갇혀있는 외계 기술의 전체 큰 그림의 행방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 약간 이런 거죠. 이러면서 다큐멘터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에 퇴임 연설에 썼던 경고를 보여주는데 분산 복합체를 조심해라.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거대한 구조다. 이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주제를 좀 돌려서 그러면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UAP들이 시공간을 찌그러뜨리면서 어떤 워프 버블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A팁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이 UAP가 순간 기동할 때 필요한 출력이 1조 1천억 와트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거는 미국의 100일치 발전량인 거야. 이 한순간에 기동하는 그 에너지가 미국의 100일치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나마 가설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이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려면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주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는 0점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의 무한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동력을 끌어올 것이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완전한 가설이죠.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야.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력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군이 전투 레이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에너지 장의 실체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구형 장비로 레이더를 쓸 때는 이 흐릿하고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로만 보였던 것이 발달된 센서로 관측을 하니까 UAP 기체 주변에 동글동글하게 공간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어떤 에너지 장의 윤곽 구조랄까요? 그게 레이더 화면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의 형태를 인류의 센서가 이제라도 겉핥기식으로 읽어냈다. 이 워프 버블 기술로 인해서 거품 안팎의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UAP와 접촉했던 민간인들이 분명 잠깐 구경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밖에서 볼 때는 조그만 알약 같았는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축구 경기장만한 거대한 광장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이렇게까지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시간은 2023년 드디어 데이비드 그루시의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데이비드 그루시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정부는 현재 의회를 속이고 비밀리에 UAP 추락 사고 수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외계 우주선을 수거해서 뜯어보고 역설계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추락차 안에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 지적 생명체의 시체가 있었다. 그래서 한 의원이 기밀 유지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나 관련자를 살해한 음모를 혹시 알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잠깐 조용하더니 저는 보복과 위협을 당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지식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의회 정보위원회 내부 감사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문회를 듣고서 관심이 막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원의원,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나서가지고 UAP 공개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UAP의 존재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자 정부를 이룰 수 있는 구조물 자체를 겨냥을 한 거죠. 정부의 권한으로 몰수를 하고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이 위기감을 느낀 거대 방위 산업체랑 군수 카르텔이 워싱턴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로비 자금을 살포한 거야. 그 군수 기업들과 군수 카르텔의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아서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정부 수용권 조항이랑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권한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겁니다. 왜 이들이 이걸 그렇게까지 감추느냐? 여기서 단순히 UFO 음모론을 벗어나서 거대한 군수 복합체, 거대한 미국의 전쟁 기계 알고리즘,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그런 걸 넘어서 결국은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확보하고 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는 거야? 그걸 넘어서 만약에 이 UAP에서 회수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들, 반중력 기술, 그리고 무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개가 된다면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석유와 가스 중심의 에너지 시대는 그대로 끝이 나버릴 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대한 돈이 따라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에너지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안 좋고 무기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안 좋겠죠. 왜냐면 에너지 분쟁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벌이던 거대한 자원 전쟁의 명분도 사라지고 전 세계의 자본을 주무르던 거대한 에너지 산업, 군수물자 산업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랑 전쟁, 자원 독점으로 돈을 벌던 권력자들이 비즈니스를 접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묻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림자 정부랑 방산 카르텔이 수십 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면서 내세우는 단골적인 핑계들 똑같다. 이 초월적인 우주적 진실을 대중들한테 공개를 한다면 인류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고 종교가 붕괴하고 경제 체제가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멍청한 대중들은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비겁한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인터뷰의 주축이었던 A팁의 스트래튼 아저씨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극비 연구 리스크 관리는 전부 다 우리 미국 시민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낸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면 그 결과와 진실 역시 이 국가의 주권자들인 납세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진실을 독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가 결말부에 이르러가지고 약간 서글픈 비유를 하나 들어요. 현대인들은 피자를 주문하면 정확히 30분 이내에 자기 집 문 앞에 따뜻하게 배달되길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 대중의 극도로 짧아진 집중력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2023년에 저 청문회 한번 하고서 벌써 지금 관심이 사그라들었죠. 그 다음 떡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떡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사람들의 관심이 소원해져서. 그림자 정부랑 기득권 카르텔들이 대중의 이러한 속성을 꿰뚫어보고 있고, 이런 청문회에서 외계 사체에 대한 폭로가 튀어나와도 불과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은 쇼츠 이런 거에 찌들어버려서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치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수십 년 동안 은폐에 성공을 시켰다. 어쩌면 이 쇼츠도 거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낚싯바늘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맥락이 외계인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과 극도로 굳어버린 관료주의, 그리고 그런 관료주의 뒤에 법 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그림자 정부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숨어있는 카르텔들. 진짜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그 뒤에서 비밀을 주무르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큐멘터리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번부터 얘기하다시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모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도 있다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을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정보들이 전부 다 진실일 수 있어요. 정말 외계인이 있고 CIA가 숨기고 있고 거대한 세계를 주무르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게 다 진실일 수 있어.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음모론도 미국에서는 음모론 자체가 거대한 돈을 버는 산업이거든요. 유튜브, 책, 개인 블로그 아니면 TV 방송 같은 데서도 이 음모론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이거 자체가 산업화가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가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실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다큐멘터리가 거짓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걸 알아내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음모론을 산업화시킨 것도 CIA 또는 그림자 정부의 작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힘과 어떤 권위를 추락시키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만듦으로써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끝까지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도 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신부님이 당신이 그걸 직접 봤소? 당신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심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확신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댓글 부탁드리고요. 욕이나 인신모독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